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영화관에 간 철학입니다. 저자 김성환, 출판사 믹스커피. 가장 효과적인 철학 공부는 영화 감상이다. 매트릭스부터 어벤져스, 다크나이트까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22편 영화 속 철학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눈을 선물해보셨나요? 가이손을 보며 가장 감탄한 건 누군가에게 눈을 선물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복제인간 가이손 에드워드는 성에서 얼음을 깎아 사랑하는 킴에게 눈을 날려 보냅니다. 자연을 선물하다니 감독이 누군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다, 해, 달, 별을 선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화가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영화로 철학 강의를 한 시간이 결혼한 횟수만큼 지났습니다. 철학 강의 시간에 조는 학생들을 보며 시도한 일이 나는 본다 철학을로 나왔습니다. 영화관에 간 철학은 25년 만에 나오는 후속작입니다. 반평생 영화를 우려먹고 살았습니다. 영화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공이 자연철학입니다. 남다른 걸 좋아해서 사회철학을 피했습니다. 강의는 자연철학으로 할 수 없어서 문화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의 문화철학은 얕고 넓습니다. 미래, 사랑, 재미, 남, 정의 등에 관한 철학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철학을 보여주려고 영화를 찾다가 영화에서 철학을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을 눈에 보여주기, 이 책의 목표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보여주려고 영화를 찾았습니다. 매트릭스가 딱이었습니다. 오라클의 부엌에 소크라테스의 말이 현판으로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매트릭스가 신화를 보여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매트릭스 안에서 체험은 환각 체험이고 신화는 환각 체험을 보존하고 있는 인류의 첫 문화입니다. 모든 영화에서 철학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김성환의 영화 한 컷, 철학 한마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원앤원 북스로부터 책으로 출간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이버와 원앤원 북스 김영욱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네마 천국은 영화를 사랑하는 영사 기사와 꼬마의 이야기입니다. 검열로 잘린 필름 조각들을 이어붙인 장면을 틀어보며 눈물 흘리는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 본 영화 장면들을 이어붙인 한 편의 동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본 영화 장면들을 이어붙인 동영상을 선물해 보십시오. 가이손에는 3가지 변신이 나옵니다. 식물에서 동물로 변신, 복제 인간에서 인간으로 변신, 얼음에서 눈으로 변신입니다. 에드워드는 정원에 있는 식물들을 다듬어 사슴, 공룡, 사람 등의 동물로 바꿉니다. 에드워드는 뇌와 심장을 만들 줄 아는 과학자가 창조한 복제 인간이지만 킴과 사랑을 나누는 인간의 마음을 배웁니다. 에드워드는 킴과 헤어지고 나서도 킴이 좋아한 눈을 날려보냅니다. 제게 가장 아름다운 건 얼음에서 눈으로의 변신입니다. 눈을 선물 받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눈을 선물해보셨나요? 3부. 영화도 철학도 재밌을 때 가장 가치 있다. 시간과 공간조차 있게 하는 절대 재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난 항상 존이 날 볼 수 있다고 느껴요. 그건 꿈과 같아요. 나와 존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1964년 비틀즈가
미국의 유명 TV 프로그램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했을 때 열렬하게 소리 지른 한 소녀 팬의 말이다. 소녀 팬은 존 레논만 본다. 접신 체험이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접신 체험의 연속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리그당 33명씩 선수단을 꾸린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도 올스타전의 한 팀을 꾸릴 만큼 주연급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스타들이 너무 많아 존만 볼 틈이 없다. 존만 보여주지도 않는다.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접신 체험이다. 재미없을 수 없다. 2018년 헐크는 아이언맨에게 외계인 타노스가 별들을 옮겨 다니며 인구의 절반을 학살하는 것도 모자라 이미 파워스톤과 스페이스 스톤을 손에 넣었다고 말한다. 두 스톤은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할 때 생긴 인피니티 스톤이다. 뉴욕시가 흔들리고 큰 도넛처럼 생긴 우주선이 나타난다. 타노스의 부하 에보니 모는 타임스톤을 가진 닥터 스트레인지를 목 졸라 기절시켜 도넛 우주선으로 데리고 간다.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이 우주선에 잠입한다. 슈퍼 히어로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우주선 유리창에 토르가 부딪힌다. 타노스의 양녀인 가모라는 타노스가 6개의 스톤을 모두 모으면 손가락을 한번 튕겨 우주 인구의 절반을 제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토르는 타노스의 다음 목표가 노웨어 별에서 수직간 콜렉터가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스톤이라고 알려준다. 노웨어에 도착한 가모라는 타노스의 목을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미 콜렉터에게서 리얼리티 스톤을 빼앗은 타노스가 현실 조작 능력으로 보여준 헛것이었다. 타노스는 가모라를 붙잡아 스페이스 스톤을 이용해 소울 스톤이 있는 보르밀르 별로 향한다. 안내자는 소울 스톤을 얻으려면 사랑하는 걸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모라는 타노스에게 사랑하는 게 있을 리 없다고 비웃지만 타노스는 돌아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양녀 가모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타노스는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며 딸을 절벽 밑으로 던진다. 타노스는 소울스톤을 얻는다. 2개 남았다. 아프리카 와칸다에서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헐크, 가디언즈, 토르가 블랙팬서의 와칸다 군대와 함께 타노스의 괴물 부대에 맞서 혈투를 벌인다. 타노스는 고향 타이탄 별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나 인구론을 강의한다. 그는 생명체 증가와 자원 고갈을 해결하고자 우주 전체에서 생명체 절반을 없앤 뒤 은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편히 쉬겠다고 말한다. 그때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이 타노스를 기습하지만 역부족. 타노스는 아이언맨의 목숨으로 닥터 스트레인지를 협박해 타임스톤을 얻어 사라진다. 1개 남았다. 아이언맨이 왜 졌냐고 나무라자 닥터 스트레인지가 말한다. 우린 이제 엔드게임에 들어섰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타임스톤을 이용해 타노스와 싸우는 1400만 605가지 미래를 봤는데 승리하는 미래는 하나뿐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인피니티 스톤의 우주 생성론.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현대 과학에선 우주 생성론이 다루는 문제다. 철학도 고대부터 형이상학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우주의 탄생 이전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빅뱅과 함께 6개의 원소 크리스털이 생겨나 갓 태어난 우주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이 인피니티 스톤들은 각각 존재의 본질적 측면들을 관장하지. 스페이스, 리얼리티, 파워, 소울, 마인드, 그리고 타입. 닥터 스트레인지와 마법사 웡이 아이언맨에게 우주 생성론을 설명한다. 원인은 펑이라는 빅뱅, 결과는 우주 만물과 더불어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다.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은 존재의 측면들이다. 현대 과학은 빅뱅 이론으로 우주의 탄생을 설명한다. 약 140억 년 전 우주의 질량 전체가 모인 특이점이 대폭발한다.
순식간에 쿼크, 전자, 양전자, 뉴트리노, 광자가 형성되고 우주의 온도가 식으면서 중성자, 양성자, 핵, 원자가 생긴다. 100만 년 뒤에는 초기 은하와 별들이 나타난다. 태초에 공간이 있었다. 그곳엔 엄청 많은 내원소, 즉 불들, 공기들, 물들, 흙들이 뒤섞여 있었다. 불, 공기, 물, 흙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공간이 흔들린다. 그러면 마치 흔들리는 키 위에서 곡물과 쭉정이가 까불리는 흔들리는 공간 속에서 물, 공기, 불, 흙도 까불린다. 뒤섞여 있던 불, 공기, 물, 흙이 같은 것들끼리 모인다. 그 뒤 데미우르고스가 형태들을 부여하면 만물이 생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우주 생성론이다. 원인은 공간의 흔들림이고 결과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다. 우주 만물은 불, 공기, 물, 흙이라는 내연소와 제작자라는 뜻의 데미우르고스가 부여한 형태의 결합물이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우주 생성론은 우주의 탄생과 만물의 생성을 과학에 의존해 설명한다. 그러나 꼽사리로 끼워 넣은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은 철학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5세기에 활동한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처음 던졌다. 이 물음에 대답하는 철학 분야가 형이상학 또는 존재론이다. 형이상학은 존재를 탐구하는 일반 형이상학과 우주, 영혼, 신을 탐구하는 특수 형이상학으로 나뉜다. 6개의 인피니티 스톤 중 스페이스 스톤은 우주와 대응한다. 공간, 우주는 다 스페이스다. 소울 스톤과 마인드 스톤은 영혼과 대응한다. 인피니티 스톤은 감정을 의미하는 소울 스톤과 마음의 기능 전체를 의미하는 마인드 스톤을 구별하지만 철학은 영혼과 정신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혼용한다. 또 철학에서 현실이라고 부르는 리얼리티는 실제라고도 부른다. 실제는 진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형이상학이 다루는 존재와 겹친다.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은 존재의 본질적 측면들이다. 6개의 인피니티 스톤 중 적어도 4개, 스페이스, 소울, 마인드, 리얼리티는 형이상학의 탐구 대상이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형이상학적이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지배, 자유, 개인 세계관. 형이상학이 하는 일은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다. 존재, 우주, 영혼, 신을 알면 세계 전체가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존재의 본질적 측면들인 6개의 인피니티 스톤으로 보여주는 세계관은 무엇일까? 너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 장난의 신이자 토르의 동생이며 타노스의 소나기에 목이 부러져 죽는 로키의 유언이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명장면이다. 워낙 대서사시이고 스토리들의 스토리이지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세계관은 한 낱말로 지배다. 파워스톤이 지배를 대변한다. 타노스는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얻으면 손가락 튕기기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기독교의 신이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린다면 타노스는 손가락이다. 로키의 유언은 타노스가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없다는 저주다. 저주는 통한다. 어벤져스는 타노스의 세계 지배에 맞서 세계의 자유를 지킨다. 타노스가 지배의 상징이라면 어벤져스는 자유의 상징이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세계관은 두 낱말로는 지배, 자유다. 세계는 타노스가 지배할 수도 있고 어벤져스가 자유를 지킬 수도 있다. 지배와 자유는 세계의 화두일 뿐 아니라 인생의 화두이기도 하다. 지배는 나쁘고 자유는 좋게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돈, 힘, 이름을 얻고자 지배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지배받길 원하는 사람도 있다.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을 채우고자 남을 지배하는 사람도 많고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고
남에게 복종하는 사람도 많다. 기원전 6세기에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난 철학은 인생을 다루기 전에 세계부터 다뤘다. 세계가 어떤지 알아야 인생이 세계에 맞춰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원전 5세기쯤 인생을 처음으로 다룬 철학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소피스트들이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다. 소피스트들은 잘 나갔다. 수사와 웅변을 가르치는 고액 교사였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일탁 강사급인데도 돈을 못 벌어서 악처로 유명한 크산티페에게 구박을 받았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소크라테스의 선배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의 말이다. 개인이 모든 걸 재는 자라는 뜻이다.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크라테스를 포함해 소피스트들은 인생이 절대 지배를 받아선 안 되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프로타고라스는 우리가 지금도 외치는 개인의 자유를 외친 원조다. 개인의 자유는 인류 역사에서 늘 위협받았으니까 늘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다. 영화도 이 위협을 외면하지 않는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세계관은 새 낱말로는 지배, 자유, 개인이다. 세계는 타노스가 지배할 수도 있고 어벤져스가 세계와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도 있다. 인간은 상상과 공감의 동물이다. 타노스가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타임스톤을 빼앗은 뒤 스페이스 스톤으로 와칸다 전투 현장에 나타난다. 헐크, 캡틴 아메리카, 블랙팬서, 블랙 위도우가 차례로 타노스에게 나가 떨어진다. 비전이 스칼렛 위치에게 마인드 스톤을 파괴해달라고 애원한다. 스칼렛 위치가 울면서 염력 빔으로 마인드 스톤을 파괴해 비전을 죽인다. 하지만 타노스가 타임스톤으로 비전을 되살려 이마에서 마인드 스톤을 뜯어낸다. 토르의 쇠무기, 스톤 브레이커가 타노스의 가슴에 박힌다. 타노스가 내 목부터 쳤어야지. 난 필연적 존재다. 라며 손가락을 튕긴다. 블랙팬서, 스칼렛 위치, 가디언즈, 스파이더맨 등이 제로 변한다. 눈을 떼기 어렵다. 재밌는 영화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시간을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영화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재미는 집중과 몰입의 정도에 달려있다. 스크린에서 우리 눈에 오는 빛은 시간을 잊게 하는 타임스톤이 될 수 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아름다움을 아무 이해관계 없는 만족이라고 정의한다. beautiful.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자연을 보고 이렇게 감탄할 때 그 사람이나 사물이나 자연이 우리에게 돈을 주진 않는다. 어떤 여성이 멋진 남성을 보고 beautiful이라고 감탄하면 그 남성과 데이트하고 싶다는 사심이 작동한다. 그러나 감탄하는 순간만큼은 사심이 작동할 틈이 없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아무 이해관계도 개입하지 않는 만족이다. 재미도 아무 이해관계 없는 만족이다. 재밌는 영화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 관람료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내 시간 아깝고 내 돈 아까운 건 재미없는 영화를 볼 때다. 집중하고 몰입할 수 없으니까 딴 생각이 난다. 칸트는 상상력이 작동해야 아름답다는 감정이 생긴다고 말한다. 타노스가 와칸다 전투 현장에 나타날 때 우리는 아주 짧게나마 타노스의 파괴 행위를 상상하고 살벌함을 느낀다. 비전이 스칼렛 위치에게 애원하고 스칼렛 위치가 눈물을 흘리며 비전을 죽일 때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슬픔을 상상하고 공감한다.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길 때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상상하고 공포를 느낀다. 블랙팬서, 스칼렛 위치, 가디언즈, 스파이더맨이 제로 변할 때 우리는 죽음을 맞는 이들의 두려움과 슬픔, 죽음을 바라보는 이들의 절망과 고통을 상상하고 공감한다. 살벌함, 사랑, 두려움, 슬픔, 공포, 절망, 고통은 모두 감정이고 아름답다는 감정과 마찬가지로 상상력이 작동해야 생긴다.
특히 비전이 사랑을 느낄 때 우리도 사랑을 느끼고 스칼렛 위치가 슬픔을 느낄 때 우리도 슬픔을 느끼며 전사들이 제로 변할 때 두려움, 슬픔, 절망,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건 공감이다. 공감은 남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것이다. 인간은 상상과 공감의 동물이다. 상상과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재미도 느낄 수 없다. 영화관은 상상 연습장, 공감 연습장이다. 조금씩 시드는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토니 스타크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아내 페퍼 포츠가 딸 모건 스타크와 함께 토니의 장례식에서 그의 첫 아크 리액터를 화환에 실어 강물에 띄어 보낸다. 아크 리액터는 아이언맨의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다.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토르, 헐크, 닥터 스트레인지, 웡, 가디언즈, 네뷸라, 앤트맨, 블랙팬서, 스칼렛 위치, 호크아이, 캡틴 마블, 실드 국장 닉 퓨리까지 모두 모여 애도한다. 기념일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다. 광복절은 조국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선연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다. 만난 지 100일 기념일은 사랑의 시작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다.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잊으니까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시간은 시든다. 시간은 인류 최초의 문화인 원시시대의 신화부터 중요한 요소다. 신화는 시간이 흐르면 생물처럼 시든다고 본다. 그래서 시간은 주기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원시인은 시간을 회복하는 제의를 주기적으로 치른다. 기념일도 시드는 시간을 회복하는 날이다. 아이언맨의 장례일은 아이언맨의 기념일이 되고 아이언맨의 시드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회복하는 날이 될 것이다. 캡틴 마블이 산소 고갈로 죽어가던 아이언맨의 우주선을 어벤져스 본부로 데려온다. 어벤져스는 인류를 되살리고자 타노스의 장갑, 인피니티 건틀렛을 찾으려 한다. 어느 별에서 은퇴한 타노스를 발견하고 토르가 건틀렛을 낀 타노스의 왼손을 잘라냈으나 인피니티 스톤들이 없다. 타노스는 악용을 막고자 인피니티 스톤들을 원자 단위로 분해해 우주에 뿌렸다고 말한다. 토르가 타노스의 목을 친다. 2023년 지구에서 인류의 절반이 사라진 지 5년이 지났다. 아직도 황폐하다. 샌프란시스코 어느 창고의 고물 벤에서 쥐가 전원을 건드리자 양자 통로가 열리고 양자 세계에 갇혀있던 앤트맨이 현실로 돌아온다. 앤트맨의 딸 캐시랭은 훌쩍 자랐지만 아내 호프 핌은 타노스의 손가락 튕기기로 죽었다. 앤트맨은 곧 어벤져스 본부로 달려가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 위도우에게 양자 통로 시간 여행으로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찾아와 인류를 되살리자고 제안한다. 시간 강탈 작전이다. 아이언맨이 시공간 GPS를 만들어 합류하고 흩어진 동료들 토르, 호크아이도 가세한다. 어벤져스는 팀을 넷으로 나눠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있는 과거 위치로 시간 여행을 가 모두 찾아온다. 블랙 위도우가 소울스톤을 얻고자 호크아이 대신 목숨을 희생한다. 또 타노스의 양녀이자 가모라의 의붓자매 네뷸라가 돌아오지 못한다. 타노스는 네뷸라를 붙잡아 메모리에 접속해 자기가 죽는 미래를 본다. 그리고 현재 네뷸라 대신 2014년의 네뷸라를 첩자로 돌려보낸다. 헐크가 나노 입자로 만든 새 건틀렛을 끼고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손가락을 튕긴다. 인류가 되살아난다. 그때 네뷸라가 양자 통로를 들고 타노스 군단이 들어온다. 어벤져스 본부가 폭격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겨우 살아남은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가 타노스와 맞선다. 타노스는 이젠 지구의 생명체 절반이 아니라 우주와 인구 전체를 산산조각내고 새 우주를 창조하겠다고 말한다. 새 어벤져가 타노스와 맞서 싸우고 건틀렛을 차지하려는 두 세력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블랙팬서, 스칼렛 위치, 닥터 스트레인지, 가디언즈, 스파이더맨이 모두 되살아나 전쟁에 합류한다. 그러나 결국 타노스가 건틀렛을 차지한다. 난 필연적 존재다. 타노스가 다시 한번 손가락을 튕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이언맨이 건틀렛과 같은 나노 입자로 만든 자기 슈트에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빼돌렸다. 난 아이언맨이다. 아이언맨이 손가락을 튕긴다. 타노스와 군단이 제로 변한다. 아이언맨도 스톤들의 막대한 에너지로 치명상을 입고 숨을 거둔다. 과거, 현재, 미래가 섞이는 비연대기 시간.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의 눈으로 보면 흥미로운 시간을 보여준다.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흐르는 연대기 시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는 비연대기 시간이다. 아이언맨 토니의 장례식을 치른 뒤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는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제자리에 돌려주러 다시 한번 시간 여행을 다녀온다. 그리고 백발의 노인이 되어 돌아온다. 스티브는 스톤들을 돌려놓은 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다고 말한다. 왼손에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돌아온 스티브가 데이트 약속을 지키지 못한 패기 카터와 집에서 행복하게 춤을 추며 키스를 나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명장면이다. 둘레즈는 영화에 나오는 여러 이미지 가운데 시간 이미지가 과거, 현재, 미래의 공존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현실에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차례대로 거치고 거꾸로 흐를 수 없다. 현실에서 시간은 연대기 시간이다. 그러나 영화는 필름을 편집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섞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차례대로 보지 않고 다른 순서로 만날 수 있다. 또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을 수 있다. 영화는 비연대기 시간을 보여준다. 영화야말로 시간 조작 능력을 갖춘 타임스톤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세계관에 우선 시간을 추가한다. 여기서 시간은 들레즈가 말한 비연대기 시간이 아니라 타임머신의 시간이다. 타임스톤은 시간 조작 능력을 지닌다. 타임스톤은 과거로 역행할 수도 있고 미래로 가속할 수도 있다. 타임스톤은 시간 역행이 가능하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시간 여행이 필요한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족 때문이다. 앤트맨 스콧 가족, 블랙팬서 트찰라 가족, 스파이더맨 피터 가족, 가디언즈 가족이 헐크의 손가락 튕기기로 되살아난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세계관은 가족도 포함한다. 세계는 타노스가 지배할 수도 있고 어벤져스가 세계와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도 있으며 시간 여행으로 가족을 되살릴 수도 있다. 하나 남았다. 죽음. 블랙 위도우 나타샤도 가고 비전도 가고 토니도 간다. 죽음은 타노스도 피하지 못한다. 2번이나 죽는다. 초인병사 계획의 자원에 특수 혈청을 맞고 늙지 않는 봄을 가진 스티브도 백발이 되어 돌아온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세계관은 6개의 형 이상학 개념으로 완성된다. 세계는 타노스가 지배할 수도 있고 어벤져스가 세계와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도 있으며 시간 여행으로 가족을 되살릴 수 있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